내신문법 2강이고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음변동은 대체적으로 배웠고, 오늘 그래서 분석해서 하나씩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까지 같이 잡아 드릴 거고, 여러분 학교는 일단 예년 기준으로 설명은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보통 힌트를 주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한테 방법을 드릴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 추론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원칙인데, 얘들아, 일단은 한 음절 기준으로 발음이 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인데, 자, 간단하게 첨가는 자음첨가, 니은첨가, 반모음첨가밖에 없죠. 축약은 거센소리 하 대기, 맞죠? 그래서 히읗계열 축약되는 거밖에 없죠. 모음 축약은 없다 그랬다, 얘들아. 탈락은 기본적으로 자음군 단순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당연한 탈락들이거나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자, 이제 당연히 내신 대비론 디테일하게 볼 건데, 일단 큰 틀을 이렇게 잡자는 거야. 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파열 음화예요. 자, 이거 질문 들어왔었는데 혼자서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감이 잡히셨는지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화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로딩이 된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1, 2, 3, 4 다섯 번째,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초성 이응 음가 없는데 들어간 건 뭐밖에 없겠어? 니은 첨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우리 이렇게도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니은 첨가의 환경 쓰세요. 뭐지? 이나 반모음 이 계열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모음 이, 반모음 이 계열 지금 보이셨네. 됐어, 여기까지? 자, 이거 외에도 뭐 디테일하게 뒤쪽에 뭐가 온다 어쩐다, 일단 핵심은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반모음 이나 반모음 계열 이가 왔고 니은 첨가 왔었을 거고.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은 한 음절 단위 보시라 그랬지. 그럼 한 음절 단위에서는 특히 종성에서 뭔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을 했고,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릴 기억 중에 하나의 탈락인데, 이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안 가르칠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일반적인 규칙 첫 번째는 비읍, 디귿, 기역, 뭐 바닷가든 부둣가든 알아서들 하시고, 그거는 이렇게 세 개가 평파열음화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 대표음이 오는 경우에는 얘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음들이 왔을 때는 대표음들이 남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뭐가 왔을 때? 자음근이 왔을 때. 자, 두 번째 문제는 대표음끼리 충돌나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대표음들끼리 충돌날 때는 약간 랜덤해요. 대표음들끼리 충돌할 때 약간 랜덤이요. 자, 그래서 일단 자음군 단순화로 보셔야 되겠고, 뭐가 탈락하는지 봐야 되는데, 남아있는 애들을 봐. 남아있는 애들 봤더니 리을이 가는 경우는 없겠죠. 기억이 이응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정리가 되신 다음에 여기다 우리는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볼까요, 이제? 아, 괜찮다. 여기 잡아도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순서가 중요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는 먼저 일어나나 나중에 일어나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발음의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일단 제가 자음군 단순화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됐고 탈락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제가 일단 얘를 1번 순서로 놔둔 거는 발음 순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때때로 잘 들어야 돼. 자음군 단순화가 발음 순에서 먼저 탈락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될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기억 남아있고 니은 남아있죠. 자, 두 번째는 니은 첨가를 써줄 거예요.
왜 니은 첨가를 먼저 써줘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죠. 초성 이응은 뭐가 없어? 음가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음가가 없는 애는 비음이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못 만들이? 비음화 환경이 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첨가를 먼저 써줘야 뭐의 환경이 조성이 돼? 비음화의 환경 조성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됐냐? 기역 플러스 니은이 왔고, 이게 어떻게 갔다? 이응 플러스 니은으로 갔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써서 연습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서술형 대비야. 두 번째는 자꾸 이걸 암산으로 하면요, 정확성과 시간에서 줄질 않아. 그러니까 정확성과 정확성을 늘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자꾸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을 자꾸 하자고. 그래서 한 번은 쓰셔, 서술형 대비로. 아무리 쉬워도. 그리고 이게 손이 쫙쫙쫙 이렇게 안 나가는 학생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이고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흥리를 보셨고요. 야, 나도 괜찮아요. 이거 내가 수업 몇 번 했겠어. 하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쫙쫙 늘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단른도 갑니다.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 특히 여러분 학교 내신 예시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제가 해드릴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을 거야. 특히 올해는 시험 범위를 많이 터뜨리는 좀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좀 하셔야 되고, 물론 2학기 때는 문법만 나온다고 했다면 내가 다 해드릴 시간은 또 충분할 수도 있겠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애들아 봐봐. 히읗이 니을로 가는 건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자음군나 순화가 무조건 먼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히읗하고 니은 부딪혀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1순위로 얘는 이렇게. 자, 그래서 1순위로 뭐가 일어나야 돼? 역시 자음군나 순화. 그래서 히읗 탈락됐고요. 자, 남는 건 그럼 니을 남으셨겠죠? 자, 두 번째는 뭐야? 유마 환경이 있어야지. 그래서 리을 플러스 니은, 유마 환경이고, 그래서 유마에 따라서 리을 플러스 리은이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마라는 거 배우셨죠? 리을 유음이니까 유음이 됐다,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이 됐다, 유마 환경이고. 자, 퀴즈. 자, 유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니은 플러스 니은이 리을 리을이 되거나, 니은 플러스 리을이 리을 리을이 되거나. 자, 그럼 봐. 이 위쪽 거의 이름이 뭐였지? 자동적 변동,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 거 아는 사람? 수위적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배우셨죠? 뭐라고? 아, 가르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1월달인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혼자서 또 했어요? 혼자서 어디서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설명을 했나 보군요. 자, 봐봐. 이제 여러분 학교는 정확하게 선생님 이런 표현을 쓰셔. 99% 뭐 1%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 근데 또 선생님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자동적 음 변동은 그냥 10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위적 음 변동은 100%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니, 여기까지? 자, 하나 더 얘기하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순서대로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는 발음의 순서니까 이것을 무슨 동화라고 한다? 순행 동화라고 한다. 자, 얘는 무슨 동화다 그러면? 역행 동화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발야구. 아, 이거 저번 시간에 생각해보고 한 거 아니야? 너무나 간단해가 들어와 있네요. 자, 일단 얘도 발야구자. 발야구지. 자, 그럼 얘도 일단 뭐가 일어나야 돼?
네. 초성, 이응, 응가 없는 환경에서 나왔었던 니은, 청가. 자, 간단하게 갑시다.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유마. 자, 봐봐. 이제는 이게 손에 굳었잖아. 이제는 그러면 쭉쭉 써서 가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손에 굳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셔야 된다고. 자, 이제 네 번째, 집일도 봅시다. 여기서 끝나면 되나?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게 딱 와야 돼. 자, 얘도 이제 순서대로 봅시다. 첫 번째. 초성, 이응, 응가 없으니까. 손으로 써. 그래야 기계가 돼. 초성, 이응, 응가 없고. 두 번째 뭐라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있는 경우. 니은, 청가죠. 자, 니은, 청가가 되고 나니까 어떤 환경이 된 거야? 비음화의 환경이 됐죠. 그리고 2번은 비음화. 자, 말로 환경에 비음화 환경 다시 한번 써보자. 비음화 환경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디 앞에서? 자, 이것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야. 당연히 여러분, 비음은 얘도 포함이지. 왜 얘는 안 써줄까? 그렇지. 초성의 이응, 아바 얘는 음가가 없다니까. 됐어? 초성의 얘는 뭐야? 음가가 없어가지고 음운 변동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원래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얘랑 얘가 뭐야? 조음 위치가 같았고, 맞니? 그러니까 조음 위치 같았고, 조음 위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가획으로 갔단 말이야. 얘도 가획으로 갔단 말이야. 이해됐어? 얘는 그냥 뭐 외우시라 그랬지.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런데 비음 앞에서 비음화가 되는 거고, 비음의 영향을 뒤에서 받고 있으니까 무슨 동화야? 역행동화죠. 자, 하나 더. 그러면 초성 이응이 없는 이유도 설명이 됐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자. 그럼 아까 우리가, 자, 니은은 유음화만 되니? 아니, 어떤 경우가 있니? 리을에 니은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예외적인 거는 대부분 그 범인이 중세국어고, 보통은 한자어 계열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글 맞춤법 조항 들어가서 표준어 조항 들어가서 표준발음법 조항 들어가서 그때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개학하고 나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게, 요즘 이걸 내는 학교가 자사 기준으로도 한 30%밖에 안 되고 일반고 포함해버리면 10%에서 20%로 확 줄었거든요. 사실 출장률이 많이 낮아. 근데 여러분 학교는 출장률 절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판단을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필기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당만도 봅시다. 참 예시를 순서대로 잘 내놨어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원 기출을 뭐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문제 순서랑 어떤 이런 음변도 연습 순서가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음군단 순화가 꼭 먼저 일어나야 되냐 나중에 일어나야 되냐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관없다 그랬었죠. 일단은 자음군단 순화 먼저 시킨 이유는 왜 그래? 발음순이라서야. 써나 이런 것도. 자, 하나 더 얘기한다. 자음군단 순화가 일어나는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얘가 남는 확률이 크다 그랬어. 왜? 자, 얘들아, 얘가 좀 더 이 기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청에서 이렇게 뭐 폐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좀 더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얘 발음이 어떤 애들보다 얘네들보다 좀 더 커. 자, 여기는 그리고 울림소리 계열이죠. 여기는 안 울림소리 계열이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울림소리는 다른 말로 한자어로 뭐라고 하지? 울리니까 성대가 떨리니까 무슨 어음?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무성음이라고 해요. 근데 무성음이 좀 더 에너지가 큰 이유는 더군다나 얘네는 닫았다가 터트리잖아. 그러니까 터트릴 에너지 때문에 좀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적으로 얘네가 또는 얘네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더군다나 얘네는 대표음들이기 때문에 대표음들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대표음이 남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날아갔다? 리을이 날아갔다. 그럼 기억 남았죠? 자, 두 번째 음변동 환경은 뭐겠어요, 그러면? 기억과 미음 만났으니까 이제는 비음화 간단하게 오시면 되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런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규칙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딱 정리하시고, 자,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테스트로 한 번 정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칠 거니까 혼자서 이거를 계속 분석하시면 한 두 번만 하시면 여러분 이제 음 변동은 다 맞춰요. 자, 영상 끊습니다. 뜻하다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시옷이 뭔가 이렇게 시옷 탈락 이런 거 없어, 얘들아. 그러면, 왜냐면 봐봐. 얘는 뭐야? 근이지. 간이니? 어근 아니죠. 어근이야. 그럼 봐봐. 자, 뭐 동사 활용도 아니고 뜻이라는 것에 시옷이 날아갈 일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옷은 뭐밖에 없어? 자, full name은 뭐냐면 음절말, 평, 파, 열, 음화 또는 음절말, 평, 패, 쇠, 음화예요. 됐니? 파열음 또는 폐쇄음이 된다는 건데 보통 파열음은 초성이 올 때고 폐쇄음은 종성이 올 때예요. 그래서 음절말, 종성에 얘가 왔을 때는 닫으면서 끝나줘야 돼.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네, 부둣가 또는 바닷가 뭐 알아서들 외우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애야? 디귿으로 갔던 애죠. 그래서 디귿으로 갔더라. 자, 두 번째는 뭐의 변동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자음 축약이고 흐가 목청을 긁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 트가 되더라. 그래서 디귿 플러스 히읗해서 뭐가 됐다? 트가 됐다. 이건 뭐다 그러면? 격음화 또는 거센 소리 대기죠. 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셨을 거고. 자, 7번 보겠습니다. 맞는. 자, 이렇게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 잡힐 거야. 맞는 그런 봐봐. 일단 한 음절 단위에서 나타나야죠. 그리고 니은 있으니까 비음화. 그래서 뭐가 됐어? 자, 이것도 이제 손으로 다 쓰셔야지 이게 외워진다 그랬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하나씩 어디 갔냐? 자, 봐요, 여러분. 얘도 똑같죠? 1번. 평파열음하지? 자, 평파열음하 그래서 티읕이 디귿으로 가는 거고. 자, 두 번째 평파열음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니? 2번은. 자, 그렇죠. 디귿 플러스 니은인데 얘가 획되면 니은만 남는다 그랬지? 비음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넘어가고 슥하고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찮아도 한 번 더 해. 지금 하세요. 집에 가서 할 필요 없이. 그럼 봐봐. 자, 이제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탈락이야? 흑하고인가? 흑하고인가? 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흑하고야, 흙하고야? 흑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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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규칙이 없다는 거야, 얘가. 외워야 돼. 됐니, 여기까지? 어쨌든 손에 익혀두시면 돼요. 자, 입에 익혀두시고 손에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어떻게 됐니? 1번 자음단수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읍 디귿 끝이 났거나 노란부 같은 이제 7종성 애들이 남아야 되는데 일단 얘가 남았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야? 축약. 간단하게 이해는 되셨을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부지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전형 연기도 봅시다. 자, 그럼 봐. 얘는 중요한 게 이제 순서죠. 왜? 비음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니은 처음 가고
니은 첨가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비음화 음변동 환경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순서를 묻는 문제들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들 하시고, 자, 비음화 환경이 됐고 2번. 그래서 기억 플러스 니은인데 얘는 뭐로 가더라? 밑에 있는 이응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넘어가시고 10번 부엉문 봅시다. 자, 그러면 자, 키읔이 이응으로 가는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평파열어 맞아?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미음하고 만나서 기억 플러스 미음에서 어떻게 됐니 얘가? 그대로 비음화 됐으니까 이응 플러스 미음으로 갔겠죠. 비음화 환경까지도 써주시고, 자, 손에 익을 때까지 이건 반복하셔야 돼요. 칠판 다 채운 때까지만 좀 합시다. 10번까지 했고요. 11번 복는. 자, 제발 이게요, 여러분. 쌍기역이 이응으로 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인데 제발 이건 탈락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 음절 말에서 이런 애들이 가는 건데 기억 더하기 기억이라고 초등학교 때 한글 교실에서 배우셔서 그게 문제라고. 그때는 그렇게 배우겠지만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당연히 교체 평파열어 맞아.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에 니은 더해서 이응 되는 거죠. 됐어? 비음화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따라오고 있죠? 자, 12번 언지. 자, 얘도 이제 어떤 애들이 있었던 거냐면 지읒지읒에서 쌍지읒 된다 이제 이런 걸 뭐 축약 이런 소리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개 더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질문. 탈락이 먼저일까? 아니면 된소리 되기가 먼저일까? 이건 선생님마다 달라요. 왜 선생님마다 다르냐면 이제 이거야. 이 지읒 때문에, 즉 안 울린 소리 플러스 안 울림 소리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된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좀 거의 없어. 얘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표준 발음법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니은 지읒, 니은 계열과 니은 지읒 계열을 묶어버려요. 됐어? 그 니은과 니은 지읒 계열을 묶었고 얘가 언따니까 용언이죠. 그리고 용언에 어간이 왔을 때 얘네들이 오게 되면 좀 강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뭐가 돼? 된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된소리 되기 환경을 이렇게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순서는 상관없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언찌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니? 1번 장구나수나 먼저 적용하시든 나중에 적용하셔도 상관없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뭐야? 경음하죠. 자, 말 나온 김에 경음과 환경 써보자. 경음과 환경 어떻게 되니? 안 울림 소리 더하기 안 울림 소리인 경우예요. 자, 그럼 봐봐. 앞 종성에 음절 말에서 안 울림 소리는 언제 오는 거야? 그렇지, 얘밖에 없어. 됐니? 자, 그리고 봐봐. 초성에 안 울림 소리 뭐가 있어? 이런 계열들이죠. 됐니? 그럼 얘네들이 뭐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뭐야? 경음화 환경이고 이게 경음화 현상이야. 이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음절말 안 울림 소리에 초성 안 울림 소리가 부딪힌 경우고 2번은 뭐냐면 용언의 어간일 때나 3번은 한자어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흔적인데 얘네 강세가 있었다니까. 얘네 강세가 있다 보니까 얘네는 뭐가 오더라도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이응, 리을
자, 특히 이런 계열들이 오더라도 뒤쪽에 뭐가 될 수 있었다? 된소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한글 맞춤법에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는 한글 맞춤법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건드려 드릴게요. 됐니? 그래서 일단 위쪽 걸로 기억을 하셔. 안 울림 부딪혀서 된소리 대기다. 그리고 선생님 그 외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나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강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뒤쪽으로 된소리가 들어가더라.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3번도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지금 묵고야 물고야. 자, 봐봐. 묵고가 돼버리면 묵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물고가 된 건데, 자, 그럼 봐봐. 얘도 문제가 뭐냐 이거야. 자, 탈락시킨 다음에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얘도 아까처럼 두 가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된 소리부터 만든 다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물고에서 물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탈락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얘는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리을 기억에서 용언의 어간에 니을이 있을 때 얘가 뒤쪽이 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쓰여야 돼? 자음군 단수나. 두 번째 뭐가 쓰여야 돼? 된 소리 대기. 된 여기까지? 그럼 된 소리 대기 환경은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더하기 기억에서 기억 더하기 쌍기억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언의 어간이니까 리을 가로 열고 리을 기억 계열이 뭘 만나서 기억을 만나서 뒤쪽이 쌍기억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필기 놓으시면은 첫 번째 판은 끝났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영상 잠깐 끊을 거고요. 원래입니다. 자, 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외우라는 거거든. 뭐라고요? 봐봐, 발음해봐. 넙네, 널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힌트를 주면 이거예요. 널레가 발음이 편한지, 그 다음에 넙네가 발음이 편한지 보시면 알 거 아니야. 뭐가 더 발음 편한데? 아, 그거 외워야 돼 이제. 자, 예고. 그래서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면 봐봐. 비읍 뒤에서 유마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음군 단수나가 우선이야. 자, 그런데 리을 비읍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실 보통은 이제 기억, 디귿, 비읍이 남는데 여기서 니을이 남았으니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시는데 좀 발음이 편한 애로 가시면 돼요. 널레, 넘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를 좀 빼려고 하거든. 넘네.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널레 에너지를 좀 더 빼잖아요. 에너지를 좀 더 빼는 형태로 보통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음은 단수나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유마죠. 이젠 되셨으니까 좀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해 봅시다. 자, 15번 박는. 네. 네? 뭐라고? 뭐라고요? 비읍 니은을 합쳐서 리을로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했어요. 네? 너문에 녹축하다는 것도 있고 너문에서 비읍화해서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죠? 그걸로 공부를 했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널레 가기 전에 넘네에서 끝나는. 네, 넘네, 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네, 그 다음에 넘네. 여기서 끝난다고? 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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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네. 그러니까 봐봐, 이론상은 가능은 해요. 이론상은 가능은 한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규칙 설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규칙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규칙 설명이 불가능한 건 왜 그러냐면 아직 규명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출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평가원 기출에서는 아예 줘버리잖아. 뭐라고 주는데? 얘라고 줘버리잖아. 얘 틀렸다고 줘버리잖아. 첫 번째는 그거야.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나름의 이제 나도 참 창피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학사따리가 학자라고 얘기하면 존나 창피하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좀 얘기를 할게. 미리 좀 얘기할게 얘들아. 너희들 뭐 기를 죽이고자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보통 이제 거점국립대 옛날에 수준이 되게 높았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상태냐? 거점국립대 석사 정도면 서울대 4학년이야. 사실 거점국립대 박사 1학년 정도면 서울대 4학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다니면서 왜 힘들었냐면 이제 복수전공 자체도 되게 힘들었고 그게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거점국립대 기준으로 거의 석박사 과정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거점국립대 대학원을 가려고 보니까 왜 다 배운 거라고 있지? 배운 거라고 있지가 아니라 서울대 학사가 거점국립대 거의 석사나 박사 1학년 수준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나도 나름대로 학자적 마인드로 설명을 하잖아. 이걸로 설명이 된다니까. 여기서 얘로 발음 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야. 왜 어색하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상은 가능하죠. 자,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어? 일단 자음근 단순화. 두 번째 이로 뭐로 설명할 수 있어? 비음화. 심지어 뭐로 설명할 수 있어? 유음화로도 설명할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제 아까 학생이 질문, 선생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여기서, 자, 봐봐. 자, 여기는 아예 안 되죠, 사실은. 유음화 환경이 아예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론상 가능은 하는데 왜 어색한 거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발음이 중간에 낑겨 있잖아.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자 정리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밟는도 봅시다. 밟는. 자, 봅시다. 밟는. 리을이 들어가려. 밟는. 발음이 힘들어진다고. 자, 봐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밟는으로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발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뭐야? 밟는. 자, 그럼 박는으로 가는 과정을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랑 원칙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 지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죠. 박는. 훨씬 얘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네. 발음을 해보니까.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래서 1번 작은 단수나 이제 쉽게 들어오죠. 두 번째는 뭐야? 니은, 기역, 니은, 비음아. 그래서 기역 플러스 니은인데 내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 기역 아래에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동화죠? 순행동화. 자, 순서는 이미 배웠어. 역행동화야, 일단. 역행동화고, 좋은 위치의 동화니, 좋은 방법의 동화니. 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위치가 그냥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연구개의 위치에서 그냥 내려온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비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내가 빼질 않고 그리고 순서도 기억 뭐 이 순서로 쓴 거야. 왜? 봐봐. 내가 위치 순서대로 순음, 느듣, 치조음, 그 다음에 연구개음 위치대로 이 순서를 쓰는 이유가 있어. 이래야 원리 원칙이 안 헷갈려요. 그런데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 자음의 순서대로 기억을 해버리면 좋은 위치가 안 보이잖아. 그럼 이걸 따로 외워야 되는 좀 모자란 상태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좋은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온 거고 그대로 좋은 위치 그대로 미음이잖아. 좋은 위치 그대로 획되고 니은이야. 좋은 위치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좋은 위치는 변동이 없어.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여기는 뭐야? 그렇죠. 안 울림 소리야. 즉 뭐라고 하니? 무성음이야. 여기는 유성음이야. 즉 성대의 떨림을 주는 조음의 방법 변화요. 그래, 조음 방법의 동화라고 써놓으셔야 돼. 필기하세요. 아까 질문 누가 했어? 문제 풀다가. 네, 졸리신 것도 하고 힘드신 거 아는데 최대한 버티시고 그렇게 체력이 느실 거고. 참 이제 신기한 게 니네 선배야. 니네 선배들이 작년에는 진짜 훨씬 엉망이었거든요. 니네가 엉망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얘네가 야 어느새 지금 거의 다 1등급 떠 있어요. 여기 이름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가 진짜 힘든 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다. 이제 니네 선배들이 거의 한 10% 이상이 런쳤어요 지금. 너희 몇 명이지 전교생이 지금? 150 뭐라고? 159명이요? 159? 158명이요. 몇 명 런쳤네 이미? 그러니까 170명을 생각하고 이미 런쳤잖아. 야 니네 선배는 지금 133명이에요. 야 씨 40명 어디 갔어? 그래 니네는 1등급이 상위 10%잖아. 얘네는 상위 4%예요. 좆대 진짜 얘네 어떻게 갈 거야? 다섯 명 겨우 지켰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야 전교 10몇 등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 얘가 3등급 나와요. 상위 11%는 몇 등이야? 13.3등까지냐? 몇 점이야? 맞죠? 13.3등까지지. 그러니까 13등까지 1, 2등급 나오고 전교 14등이 3등급이에요. 정시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 자퇴할 거야? 아니요.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학교가 3등급도 수시를 비빌 수도 있을 거야. 일부 과목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2학년 이맘때까지는 비비시고 자 문제는 런친다니까 애들이. 어떻게 170명이 130명으로 주냐. 근데 어쩌겠어요. 남아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고2 이맘때부터 사실상 재수학원처럼 그냥 모의고사 나눠주고 모의고사 푸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정시든 수시든 어쨌든 여러분은 내후년에 대학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잘 따라오시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년에면 좀 더 내 말을 들어주실 것 같은 게 이게 다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부모님들이 막 1, 2등급 안 나왔다고 막 큰일이 났는데 아니 어쩔 수가 없다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56명 갔지 의대를. 13등이야. 얘는 메이저 의대 갈 레벨이 있는데 3등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아니고 10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하셔야 되고 1학년 때는 다들 좀 체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2학년만 돼도 어지간한 고3들 다 쳐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오시더라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꽃은 맞니? 자, 이것도 그때도 몇 번 설명했죠? 왜 이게 바로 꽃친으로 축약이 된다 그랬어? 자, 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희가 형태론적 환경으로 뭐가 있어? 접사예요. 접사는 뭐에 속하니? 뭐 아는 척은 하는데 답은 안 나와. 형식 형태소요. 형식 형태소니까 의미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럼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편하게 한다? 그렇죠. 발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고 발음의 편의성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버린다? 발음이 뭉개지더라. 발음이 뭉개지면서 뭐로 됐다? 축약이 되더라. 네. 네.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때도 제가 이번에 설명을 안 했나 보구나. 이거 딱 시험 나왔을 때 이제 서울대 졸업 직전에 이제 2학년 수업 안 들은 게 있어서 듣고 있었어요. 문법 교육은 2학년 수업이었고 구봉관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 지금도 그러실 텐데 우리나라 문법 최고 권위자셨고 뭐 국문과 교수님께서 이거 출제 이의지기 하셨는데 친절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뭐 출제 이의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진 않으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애들은 생각이 깊은 애들이야 오히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볼게.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1번 무슨 화? 평파열음화죠. 자, 그래서 디귿으로 평파열음화가 됐고 두 번째는 뭐야? 디귿 히읗 더여서 그렇죠. 잠 축약이 되고 축약 읽어서 티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모음 앞에서 뭐가 됐어? 국외음화가 된 결과 치읓이 되는데 자, 국외음화의 예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왜냐면 이 발음 틀린 발음이니까 국외음화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자,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좋은 기관을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혀의 위치가 드 이렇게 닿아 있어요. 여기서 발음 나는 게 뭐야? 드, 뜨, 트 같은 애들이죠. 그 예를 들면 뭐라고 해? 치조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봐봐. 이를 발음해봐. 이 혀가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혀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또는 발음을 좀 경제적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혀가 뒤로 말리는 거야. 혀가 뒤로 말리니까 혀가 이렇게 가겠지. 여기 있는 게 뭐야? 구개잖아. 여기는 치조음의 위치고 여기는 구개음의 위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티읕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구기음화잖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건 좋은 방법의 동화야? 좋은 위치의 동화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끝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좋은 위치 동화야. 됐니? 필기하시고. 뭐 때문에? 모음, 이 모음 때문에. 이 모음과 뭐가 같아지는 거야? 치조음의 좋은 위치 동화 결과로 뭐가 되는 거야? 구개음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필기를 해놓으셔. 그래야 서술형 쓰실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러면 왜 아랫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써드렸던 부분 때문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발음 편의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꽃이다의 희는 사동피동 전미사잖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발음을 편하게 해. 그래서 발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휴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휴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 휴지라는 개념은 이게 출제됐던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3개년 기출안에 들어와 있어. 휴지는 뭐냐면 일종의 쉼표야. 그래서 잠깐 쉬는 건데 어떤 경우 쉬는 거냐? 발음의 정확성 때문에. 그래서 발음 정확성 때문에 이거야. 원래 띄어쓰기 단위는 쉼표가 맞아요. 근데 띄어쓰기 단위는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음절 단위에서 발음의 정확성을 해서 음절 단위를 약간 발음을 띄워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휴지가 적용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이거 카메라 잡힙니까? 안 되는 애들 대표 애들이 누구냐면 여는 법칙이야. 되는 애들 대표 애들이 뭐냐면 절은 법칙이야. 자, 그럼 여는 법칙은 뭐가 있냐? 니네가 아까 그래서 질문했던 게 있어. 여덟비야, 여덟비야. 그런 애들이야.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무릎이다에서 무릎피야라고 무릎피다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자, 너무 길다. 깊은에서 얘를 깊은이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이거야. 자, 음파 스펙트럼 비교하면은 기역, 이, 피읍, 니은이 되는 이유는 얘가 음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음파 스펙트럼이 루루루루루루 나와서 어떻게 돼? 초성, 이응, 음가 없는 자리에 바로 넘어가서 피읍으로 나. 그게 바로 여는 법칙이야. 그러면 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자리에 발음이 난 것뿐이니까. 그래서 여는 법칙은 뭐가 아니다? 음은 변동이 아니야.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무릎 위를 볼게. 자, 이미 여기는 띄어쓰기도 돼 있잖아. 그 휴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 음파 스펙트럼을 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음, 우, 리을, 으. 그리고 봐봐. 여기서 닫아줘야 돼, 발음을. 그러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성 이응 올 자리에 빠지고 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얘는 발음이 무르귀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휴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됐니? 그래서 여기서 휴지가 한번 들어가 줘가지고요. 뭐가 적용됐어? 음절 끝소리 규칙. 뭐가 적용됐니? 평파열음화가 적용된 거라고. 됐어? 이렇게 그래서 절음 법칙은 뭐야? 여기서 한번 음을 끊어주는 거야. 휴지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휴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생기는 거냐? 벌써 나왔죠. 위아래는 실질 형태소가 옮겨오겠지.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까 여기 잡아주세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따라서 발음이 정확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반면 여기는 형식 형태소 같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 발음의 편의성이 우선인 거야. 발음 편의성이 우선이니까 대충 뭉개가지고 발음하니까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봅시다. 얘는 뭐야?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면 꽃흰이라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꽃흰으로 축약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휴지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애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휴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정리까지 필기해 두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필기 빨리. 영상 끊습니다. 빨리 필기. 1번 몫입니다. 자, 얘들아 봐봐. 일단 형태소 분석이 돼야 돼. 목이라는 어근이 있죠. 그럼 몫이는 뭐겠어? 접사 아니겠어요?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지. 아까 그럼 배웠죠.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으니까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돼버린다?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안 울림 부딪혀서 몫이가 되더라. 자,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0이라고 쓸게. 왜? 음음 변동이 아니거든. 자, 뭐는 음음 변동이 아니에요? 연음 법칙. 자, 연음 법칙의 환경 어떻게 되지? 초성, 이응, 음가가 없는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 자, 뭐가 있어야 돼 또? 종성 있어야죠. 이거 서술형 나온다 얘들아, 제발. 니네 학교 아마 문법만 내면 서술형으로 변별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연음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나오겠지. 음 변동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초성 음가가 없는 형식 형태에서 초성 음가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초성이 이응이거나 음가가 없다는 표현을 써야 될 거고 형식 형태 쓰고 그 다음에 앞 음절 종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정돈해서 써보자. 연음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왔다고 쳐. 써봐. 자, 의문원적 환경 어떻게 되니? 암음절에는 종성이 있고 디음절에는 초성 이응이든지 또는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형태론적 환경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그렇죠. 뒤쪽에 형식 형태가 온 거지. 됐니? 그래서 뒤음절, 앞음절의 종성을 그대로 뒤음절 뭐로 발음한다? 초성 발음. 자, 이걸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려면 지금 연습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세요. 내신할 때 되게 바쁜 거 알잖아. 내신 대사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이제 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건데 솔직히 3, 4월 달에 존나 힘들었어요. 시험 범위가 적당히 많았니? 그러니까 내가 딱 시험 범위를 딱 보고 큰일 났다. 24시간 동안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실력도 일러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좆됐다. 근데 좆됐다고 할 수도 없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지금부터 해운대고 가래들 붙들고 수업을 쭉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쩔 수가 없어. 2번 무조건 불러야 돼. 그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2번 이상 안 오면 성적 안 나온다고. 2번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걸 시행착오 한 건데.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딱 한 번 일어나는 게 뭐야?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는 경음이니까 무슨 하라고도 한다? 경음하. 자, 그럼 오랜만에 경음하 환경 적어보자. 경음 환경 어떻게 돼요? 앞음절에 뭐가 와야 돼? 뒤음절에 뭐가 와야 돼? 바닷가 사자. 바닷가 사조.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실 거고. 어디까지 했냐? 목시까지 했네. 비옷 갑시다. 18. 비옷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갑시다. 비옷.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파르마 끝이죠? 한 30번까지는 갈 건데 혹시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딱 집어줘. 번호 딱 집어줘. 일단 30번까지 오늘 갈게요. 19번. 않고 자음구단수나 없어. 안 히읗 기역. 그냥 축약이에요. 자음 축약. 자, 20번 갑시다. 20번 뭐니? 읍고. 이제 장군 됐어.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자, 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을 피읍에서 뭐가 남을지를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일단은 첫 번째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고 발음 순서상이야. 리을 이소 사실은 상관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평파열음화 교체죠. 피읍으로 바뀐 거. 리을 탈락한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뭐니? 된소리 대기 경음 환경이죠. 아까 경험 환경은 설명했으니까 더 자세히 안 갑니다.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막내도 볼게, 막내. 역시 뭐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발음상 자음구 단수나 리을 탈락이고요. 두 번째는 비음아. 됐니? 기억 플러스 니은이 그대로 좋은 위치 그대로 좋은 방법 변동 좋은 방법 동하라고 했었죠. 자, 22번 난일 봅시다. 난일 청가구나. 자, 그럼 봐. 일단은 자, 이렇게 됐네. 자, 1번 순서대로 발음해야 되는 거 일단 평파열음화부터 적용할게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은 청가 들어가 주셔야 되죠. 자, 마지막 어떻게 됐어? 역행동화로 비음화 됐네. 자, 비음화 환경도 다시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됐니? 디귿 플러스 니은에서 그대로 좋은 위치 그대로 좋은 방법 변화 되셨죠. 자, 꽃말도 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거는 바로 보러 갑시다. 꽃말. 꽃말. 발음 편하게 꽃말. 발음을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치읓에서 디귿으로 가니까 1번 뭐야로? 평파열음화. 자, 그런데 내신 학교 선생님 프린트나 힌트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안 내실 거야. 뭐 공권력, 권력 막 해가지고 예외가 너무 많은데 그거 내면은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내시는 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거든. 애들이 그거 공부해서 사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건 프린트 봐야 할 것 같고. 자, 어떻게 되니? 여기도 비음하죠. 자, 디귿 플러스 미음인데 그대로 위치 그대로 획되고 니은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글꼬 봅시다. 글꼬. 글꼬 몇 번이야? 24번. 자, 얘도 자꾸 막 기억 더하기 기억해서 쌍기역 이런 거 절대 없다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글꼬, 극꼬. 뭐가 봐, 프리머리? 글꼬. 오케이. 그래서 글, 고가 되는 거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글자에서 왔으니까 리을하고 리을 기억을 묶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글꼬에서 글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탈락돼서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쪽이 좀 더 메이저해. 이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뭐가 됐어? 첫 번째는 자음구 단수나. 기억 빠지는 거 보이셨을 거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된소리 대기. 선생님 니을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뭐였습니까? 용언 어간이었으니까. 이해됐니? 필기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좀 더 용어 어근 같은 이런 규칙을 쓰고 싶지 않은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겠죠. 기역 된소리 대기로.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도. 뭐 얘를 디귿으로 바꿔서 막 그런 난리까지 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갑도 충분히 설명되죠. 자, 첫 번째는 뭐니? 쇼 탈락이니까 자음분단수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 쌍디귿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경음아. 환경은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임리가 이게 맞아? 임리. 입다에서 임리야. 비음 환경이네요. 자, 비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돼? 비읍 플러스 니인이고 그대로 내려서 미음이 됐다. 비음화. 자, 30개 하기로 했으니까 30개 합시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27 봅시다. 자, 물약. 자, 첫 번째 뭐가 돼? 니은 첨가요. 이모음 계열인데 자, 질문. 요건 질문. 자, 봐봐. 야는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이 플러스 아 해서 이야가 되니? 자,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운이? 2개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중 모음은 2개야. 그럼 어떻게 해서 2개야?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야. 그래서 1 플러스 1은 2잖아요. 1 플러스 1, 2. 이중모음은 2개라고 이미 결론 났다. 이거 혹시나 오개념이면 이쪽 끝으로 잡아주시고 혹시나 오개념이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자, 그래서 니은 첨가고 이후에 뭐가 됐겠어? 유음화가 됐죠. 자, 되셨고.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뭐야? 팥죽. 자, 하나씩 볼게요. 평파이러마. 두 번째는 된소리 대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일치도 볼게요. 일치. 바로 뭐야? 다음 축약 보이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비도 볼게요. 아, 이거 질문 많이 했구나. 자,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봐. 일단 여기서 휴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자, 자음자음끼리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응, 응가 없고 여, 디귿, 리을, 비읍을 발음할 수가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휴지가 있었다면 여기서 자음구단 순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봐봐. 여, 덥인데 이는 뭐야? 형식 형태소잖아. 얘가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연음이 되는 거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뭐가 돼? 여, 덜, 비가 되고 음은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질문하셨구나. 여덟 비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됐니? 자, 필기해 주시고 이 몇 번 문제죠? 여덟 비야가 30번 아니 문제에서 여기 있네요. 맞아? 옆에 건 같은데? 여기 있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0개를 정리했고 뒤쪽 뭐 100 몇십 개 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선 넘는 좀 약간 뇌절 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다 해오세요. 근데 여러분 해오셔야 돼. 왜냐,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변동은 안 틀릴 거야. 그래서 카메라 저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들 우리가 좀 풀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 이어가지고 바로 갈게요. 1번 문제는 20초 컷을 내셔야 된다 그랬고 20초 컷을 내시려면 첫 번째 풀이 방법과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저기 있는 것처럼 분석해서 푸시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거시적으로 보라고. 변동. 알겠어. 그런데 봐봐. 횟수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2번을 딱 봤더니 공통적인데 첨가는 쉽지 않다고요. 왜냐면 첨가는 무슨 첨가밖에 없어?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밖에 없어. 그럼 되게 특수한 환경인데 특히 니은 첨가는 눈에 확 띄잖아요. 눈에 확 띄잖아요. 아니네. 정답 2번이네. 끝. 이렇게 20초 컷이야.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필기해 얘들아 빨리. 그러니까 얘 풀이 방법은 저번 주에 써드렸던 이 풀이와 오늘 다시 한번 해드렸던 이 두 가지 풀이로 가셔야 돼. 그래서 정확성과 실력과 시간 단축까지 같이 가셔야 되고 좀 당 말씀드리는데 귀찮으셔도 제발 손으로 쓰세요. 왜냐면 여러분 나이 때 습관이 잘 들어야 돼. 결국 대학 가면 다 손으로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리고 서술형도 결국 손으로 하는 건데 자꾸 손으로 쓰는 걸 귀찮아하시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귀찮아하는 거랑 똑같아. 운동선수 안 해야지. 그럼 뭐로 살겠어 얘들아.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뭐 공부에 재능이 있어. 야구에 재능이 있어. 알겠거든? 그런데 그 재능만큼이나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갖춰져 있어야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끝을 보는 거야. 근데 재능만 있는데 태도가 안 좋아. 태도만 있는데 재능이 없어. 둘 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둘 다 없으면 그건 뭐 사랑 취급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간이 돼 있고 어떤 어른이 돼 있고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좀 사람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최고가 될 필요는 없더라도요. 내 인생의 최고의 버전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차은우면 다 될 것 같고 뭐 차은우 얼굴 안 태어났고 맞잖아. 야 그러면 차은우 빼고는 다 나가 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각자 인생에서 최고의 버전을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살아갔느냐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를 발견해 줄 거고. 자, 이번 문제도 이제 볼게. 우리가 우다다 이제 봤고요. 자, 그럼 봅시다. 흑하고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자, 비교만 딱 해봐도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보였어? 장군단수나 탈락. 그 다음에 추약. 그 다음에 봐봐. 탈락한 마이너스 1, 추격한 마이너스 1, 토탈 마이너스 2죠. 풀이과정 씁시다. 실전 내신에서는 그냥 가시더라도. 자, 전형 연기 니은 첨가니까 플러스 1. 교체는 플러스 0. 맞죠? 두 개가 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이어야 되지. 결국 얘는 뭐니? 수학 문제죠. 수학도 아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죠. 부엉문, 복른도 볼게.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니? 한 번 일어났죠. 부엉문도 교체가 한 번 일어났어요. 두 번 일어났잖아 지금. 왜? 키읔이 기억으로 가는 경우고 기억이 이용으로 갔지 바로 가는 건 없다니까. 그럼 얘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났죠. 자, 언찌, 물고 같은 경우에 추격 같은 건 일어나지가 않았다니까. 그래서 지읒 더하기 지읒 쌍지읒 같은 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요. 그럼 남는 건 몇 번이야? 1번 아니야? 잠깐만. 탈락 추격. 흑하고. 1번 맞는데? 1번이잖아. 자, 5번. 널레와 밤르는 탈락 교체다. 자, 널레 탈락 맞죠? 근데 교체도 맞죠? 박르는 탈락 맞고 교체 맞죠? 맞거든? 뭐가 틀렸어? 그래, 개수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지. 자, 그래서 개수가 하나씩만 줄었는데 두 개 줄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정답 1번 바로 보이셨을 거고. 자, 여기도 갑니다. 자, 이거 왜 유의하라 그랬냐면 이거 딱 질문하더라고 안 그래도. 자, 봐. 이 시절에는 종성과 관련된 규칙을 뭐로 봤어? 평파열음화와 자음군단순으로 봤다니까. 그런데 옛날 거라서 그렇다고요. 요즘 거는 뭐만 종성규칙이야? 얘만 종성규칙이야. 됐니? 자, 말 나온 김에 가를 뭐라고 써줘야 돼? 평파열음화. 현행에서는 이게 뭐야? 종성규칙,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얘는 뭐야? 그냥 자음군 단순화야.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바로 고르셨을 거죠. 자, 여기는 뭐야? 그냥 축약이죠.
목시는 음변동 있어? 된소리 되기만 있어. 연음은 음변동이 아니야? 아니죠. 세 번째 비옷은요? 평파열음하니까 가가 있겠죠. 앙코는요? 역시 음은 변동이 아예 없죠. 얘는 연음만 있어. 연음 플러스 얘는 축약만 있죠. 자, 바로바로 넘어가셨고 여기도 이제 볼게요. 자,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못 온다. 이거 자음군단순하지. 자, 그럼 봐봐. 갑도 자음군단순하죠. 기역도 자음군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임리 같은 경우에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자, 이런 걸 연습하라는 건데 얘들아, 자, 얘 좋은 방법 같아진 거 맞아요? 맞죠? 치읓이 디귿으로 가는 건 평파이름한데 얘가 어떻게 났니? 니은 미음으로는 비음화가 됐지.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라는 좋은 방법 맞죠? 기억도 마찬가지고 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 좋은 방법 비음화. 그 비음화는 좋은 방법의 뭐다? 동하다. 자, 계속해서 물약도 볼게. 자, 니은 청각 이후에 뭐야? 유음하죠. 따라서 교체 괜찮고요. 팥죽.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파이름하죠. 자, 니은 디귿 평파이름 있는지 봅시다. 평파이름하고 평파이름하네. 자, 마지막 볼게요. 일치에서처럼 축약이 있대. 니을에 축약이 있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역 더하기 기역은 쌍기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바로 고르실 수 있었을 거고 이걸 암산으로 속도감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요.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인데 뭐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쉽게 바로바로 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올 만한 문제가 뭐 6번이나 좀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영상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그냥 무조건 내신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이제 V레고 애들 시험을 많이 올해는 많이 시켰는데 해운대고 마찬가지지만 수능형으로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얘를 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사잇 소리 현상과 사이 시옷 표기예요. 자, 일단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뭐 외울 게 아니고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봐봐. 사이시옷을 표기의 차원이고 얘는 소리의 현상이니까 얘는 발음의 현상이고 발음 음은 변동이겠죠. 그러면 또는 음운에 관련된 걸 거야. 여기는 표기에 관련된 걸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사이 소리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규칙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위는 국어사 15세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지금 어떤 뭐 이렇게 생긴 동물이 발견됐다고 하자. 그런데 보니까 얘가 어떤 애들은 이렇게도 생겼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원래 얘가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도 DNA야. 그러면 언어를 계속 쓰다 보면 언어를 복제하는 거랑 똑같이 DNA도 복제하는 과정에서 뭔가 전사 요소가 잘못된다든지 해가지고 오류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국어도 왜 음운 변동,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이게 변하는 과정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봤더니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자, 시옷 가락이라고 적더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국어사는 니네가 그런데 학교 시험 범위에 당연히 2학기 때는 다 들어갈 거니까 이 시옷의 이름이 뭐냐면 관형격 조사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현대 국어로 풀었으면 어떻게 됐던 거야? 발의 가락이었던 거야. 자, 그럼 아까 이제 저한테 배우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리을하고 근 명사 리을하고 명사 기역이 만나서 될 수 있는 리을 쌍기역 된소리되기 있다고 없다고? 없다니까. 이런 현상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과거에 얘가 관형격 조사였던 거고 이 시옷이 여기 나와 있는 을안의 관형격 조사였다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나겠어? 시옷 기역이니까 발가락으로 났겠죠.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저 관형격 조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소실돼 버려. 하지만 뭐는 남아있어?
발음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얘가 뭐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된소리 되기로 만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이게 원리 이해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걸 설명하면 니네처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표정이 개썩으면서 존나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싫어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설명했을 때 이거를 흥미로워하고 그렇구나라고 좋아하는 애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등급이 좋든 나쁘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태도만 잘 학습이 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사이시옷을 써주는지도 설명이 되시죠? 왜 사이시옷이야? 그래, 원래 얘가 관형격 조사 시옷이었으니까 그래서 표기도 시옷을 써주겠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얘가 관형격 조사니까 명사 더하기 명사 구조에서 온 거야. 명사는 어근이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있어서 사이시옷 표기하는 첫 번째 기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니? 형태론적 환경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론적 환경. 1번 뭐니? 어근 플러스 어근의 구조. 이걸 무슨 어라 그래? 합성어라고 하죠. 첫 번째는 합성어여야 돼요. 왜 그렇다고? 원래는 여기에 시옷 뭐가 있었으니까 관형격 조사가 들어왔던 자리니까. 그러면 관형격 조사는 명사, 관형격 조사, 명사 구조로 이 관형격 조사가 명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 첫 번째 형태론적 환경은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여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 자, 표기를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요, 표기할 공간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의문론적 환경이 돼요. 자, 의문론적 환경이 앞말이 몸으로 끝나야 돼. 그래야지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우의 수인데, 자, 봐봐. 이 어근 플러스 어근이요. 순서를 좀 바꾸자. 자, 봐봐.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어근 플러스 어근의 경우의 수를 분류를 한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한자어, 한자어 경우. 한자어, 고유어 경우. 고유어,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 고유어의 경우.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한자어는 무슨 문자야? 뭐라고요? 표의 문자야. 표의 문자는 뜻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기 변화가 생기면 의미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 변화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당연히 한글은 뭐야? 표음 문자지. 소리를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표기 변화가 생기더라도 의미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우의 수 네 가지 중에 얘는 제외한다요. 왜?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사이시옷이 표기가 가능한 경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니? 이것도 사실 형태론적 한계로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은 한자어냐 고유어냐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를 언제 한다? 첫 번째, 앞말에 모음이 있어야 사이시옷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두 번째, 어근 합성어인 경우인데 왜냐면 어근과 어근을 연결해주는 관형격 조사 자리였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한자어끼리 오게 되면 얘는 표기 변화가 의미 변화가 돼버리니까 고유어가 하나 이상은 껴있는 경우야. 자, 이럴 때 마지막 음음 변동이 어떤 게 일어났을 때냐? 카메라 잘 잡힙니까? 음음 변동이 뭐가 일어났을 때냐? 첫 번째는 아까도 봤죠? 시옷 다음에 뭐가 와서 된 소리가 되는 점. 그래서 된 소리 되기야.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데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오는 조건들을 성립시켰을 때 뭘 표현하겠다? 사이숏을 표기하겠다고. 그러면 사이의 소리는 이렇게 세 가지겠죠. 된 소리 되거나 니은 첨가거나 니은 첨가가 사이 소리 현상이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 소리를 표기에 쓰고 싶다. 원래는 시옷이었으니까 시옷을 쓰겠다. 이게 사이 소리 현상과 사이숏의 표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이 11번 문제에서 너무나 깔끔하게 잘 다뤘기 때문에 이게 수능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시는 학교들은 무조건 얘를 내게 되어 있고, 자, 잘 봐. 여기 보시면 짝대기가 딱 가 있죠. 그럼 다른 애들과 다르잖아.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접사겠죠. 접사를 주는 합성어 조건 때문이잖아. 자, 그러면 배운 대로 한번 써보시자. 앞말이 모음이다라는 건 의문론적 환경이죠. 쓰세요. 의문론적 환경이라고. 두 번째, 합성어는 뭐야? 형태론적 환경이죠. 자, 계속해서. 자, 네 가지 경우 중에 한자와 한자어는 표기가 달라지니까 안 쓰는 거지. 자, 그럼 봐라.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3단계, 된 소리거나 니은 첨가거나 니은 첨가 사이쇼 표기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1번. 개살구는 뭐야? 접사 플러스 어근이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파생어죠. 파생어니까 1단계부터 아웃이죠. 두 번째, 총무가는 뭐야? 2단계의 한자어 한자어 구성이죠. 당연히 총무가라고 쓰겠죠. 자, 만둣국은 3단계에서 1번 뭐야? 된 소리 대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겠어? 사이쇼 써줘야 되겠죠. 장맛비도 3-1 된 소리 대기죠. 그러니까 장맛비라고 시옷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3-1단계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니은 첨가거나 니은 첨가는 뭐가 있냐? 허드렛일 같은 경우죠. 봐봐. 허드레 더하기 1인데 발음은 어떻게 나? 허드렛일로 나니까 이런 게 니은 첨가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이 한 문제로 한 방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이 형태 변형해서 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아예 세트로 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됐니 여기까지? 얘들아, 오늘 좀 빨리 끝내줄 거니까 좀만 집중을 하면 되겠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딱 했는데 주무셨네. 자, 됐죠? 여기까지. 필기 다 했어? 네.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그러니까 풀고 끝낼게. 지금 당장 끝낸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버리지? 자, 이거는 의문에 대한 정의잖아. 그럼 결국에는 다 맞는 얘기고 정답은 5번이죠. 얘들아, 의문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2번인가? 3번이니? 4번인가? 5번이야? 뭐야? 뭐라고요? 2번이라고? 2번이네? 자, 그럼 봐, 얘들아. 사실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뭐 얘기하는 거야? 비분절 의문이죠. 억양, 장단 이런 거는 비분절 의문이잖아. 여기는 전부 다 뭐야? 분절 의문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잠깐만. 자, 3번은 뭐 얘기하는 거야? 변동에 대한 얘기죠. 얘는 사실 어떤 위치에 나타날 수 있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지? 뒤쪽에 문제도 풀어보셨을 텐데. 최소 대립상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자, 3번 선지를 뭐 얘기한다고? 최소 대립상. 일단 적어놔, 얘들아. 자, 당연히 1, 2번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의문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의미 구분의 최소단위라 그랬잖아. 형태순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단위라 그랬었고.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왼쪽은 뭘 얘기하는 거야? 분절 의문. 오른쪽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비분절 의문. 그럼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은 어떤 차이를 갖고 왔다? 의미 차이를 갖고 왔다? 2번 어렵지 않았을 거고. 자, 이제 발음에 대한 건데 자꾸 발음하고 계시면 안 되고, 뒤쪽에 나오잖아요. 여름 언제 쓴다고? 형식 형태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덟비야.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조사죠. 이야. 서술격 조사죠. 둘 다 조사들이죠. 조사니까 뭐야? 형식 형태소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연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이해되셨죠? 필기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인데? 1번 맞는 거 아니야? 봐봐. 자,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 등이 오는 거고 1번 당연히 괜찮고. 자, 2번 볼게요. 자, 육은 뭐야? 수사죠. 학년은 뭐야? 명사죠. 둘 다 뭐니? 체언이고 둘 다 어근 더하기 어근이잖아. 그럼 어근 더하기 어근이니까 연음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애잖아요. 됐어, 여기까지? 봐봐. 연음 법칙으로 설명하려면 뒤쪽 오는 애들이 뭐 해야 돼? 조사, 어미, 접사. 다 뭐야? 형식 형태 써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정답 몇 번이다? 니은 2번 끝이다. 되셨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게, 얘들아. 의로는 뭐야? 조사죠. 이 은도 조사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밤낮 의로는 조사인데 낮일의 일은 뭐야? 어근이잖아. 실질이잖아. 반면 얘는 형식이잖아. 됐어? 결국 뭘 구하라는 문제야?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즉 형태론적 환경 묻는 문제였다고요. 됐죠? 필기해야 될 텐데. 넘어가도 돼요? 자, 잘 봐, 얘들아.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기 때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단어에 뭘 밝힌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겠다. 원래 형태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원형이라고 한다. 왜? 자, 이렇게 써버렸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의미 전달이 안 되거든. 그래,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원형을 밝혀 적겠다. 자, 그럼 봐봐. 먹은 어간의 원형인 먹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니은이지. 자, 구지가치도 니은이죠. 근데 봐. 푸어서를 퍼서라고 뭐로 했어? 탈락을 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음대로 왔으니까 뭐라고 봐야 돼? 기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정답 3번이니?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고 뭐 이런 거는 풀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얘도 왔다 갔다 하시면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10번만 딱 보자. 자, 가랑 립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에다가 받침 교체가 있죠. 첨가 교체니까 기억하고 디귿 아니야? 네, 틀렸고. 갑지다 탈락 교체죠. 탈락 교체 기억 니은인데 기억 디귿도 틀렸고. 숱하다 그냥 축약 끝이지. 축약 끝이니까 리을 하나만 들어야 되는데 니은은 왜 낀겨 있니? 자, 그 다음에 10번 맞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급행열차 봅시다. 급행열차는 어떻게 됐니? 축약이고 그 다음에 첨가죠. 축약 첨가니까 정답은 4번 끝. 어렵지 않게 끝났을 겁니다. 자, 11번까지 부지런히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 프로 오셔가지고 질문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얘들아 잘 들어. 지금 이게 내신 문제가 아니고 수능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은 안 들어가. 이 정도 문제 다 풀려요. 그리고 디테일 들어가는 거는 저랑 같이 작년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